Godspeed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반갑습니다. 열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루를 보내는데 24시간 중에서 정말 활동하는 시간 대략 12시간에서 15시간을 본다면 그 중에 꼭 빼먹지 않는 것이 식사입니다. 식사 후에 우리가 또 빼먹지 않는 것이 최근에 와서는 커피입니다. 어찌 보면 대도시뿐만이 아니라 중도시, 지방도시를 가게 되면 언제부터인가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예전에 숭늉이나 녹차, 보리차 이런 것을 드시던 시간보다 요즘에는 믹스 커피 한 잔 드시는 시간들이 더 많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회사 주변에 많은 카페테리아, 이 카페들이 있으면서 저렴한 저가의 커피, 또 양질의 커피 또한 우리가 투고 가져갈 수 있고 테이크아웃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지가 꽤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먹고 있는 커피, 전 세계적으로 소비량도 상당히 높다라고 있는 이 한국의 커피. 자, 오늘의 영상에서는 전반적으로 커피의 역사서부터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이 커피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국 사람들이 자주 먹고 있는 커피 믹스. 최근에 와서는 전 세계에 뻗어나가면서 동남아시아에서도 커피하면 믹스 커피를 내주는 그런 분위기의 상점들이 많습니다. 오롯이 한국의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먹기도 하죠. 당도나 당뇨병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조금 고민을 하시기도 하지만 추운 날씨 힘들게 일하고 난 뒤에 한 잔 먹는 커피 믹스, 그 기원과 그 분위기, 그리고 캔커피까지 한번 들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먹고 있는 커피는 어디서부터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오랜 옛날 6세기에서 7세기경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이 에디오피아의 양치기 소년인 칼디라는 청년이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칼디는 자기가 기르고 있는 염소들이 흥분을 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더니 그날 밤에는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염소들이 갑작스럽게 흥분하는 모습을 본 칼디는 그 뒤로 염소들이 주변에 있는 어떤 나무의 빨간 열매를 따먹었을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열매를 먹어본 칼디 본인도 자신의 머리가 맑아지고 또 신기하게 기분이 상쾌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칼디는 이러한 사실을 가까운 이슬람 사원의 승려에게 알렸고, 승려는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서 그 빨간 열매가 기분이 좋아지고 잠을 쫓는 효과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승려가 똑똑하신 분이죠. 커피의 현대 과학으로서 알려져 있는 장점, 단점 중에 정말 많은 부분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 뒤로는 커피가 신비의 열매로 알려지면서 여러 사원으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커피가 발견되고 처음 시작한 부분의 지도를 보면 아프리카 지역의 에디오피아, 여기죠. 그 다음에 케냐, 수단, 이집트,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중동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라크, 시리아가 있는데요. 맨 처음 알려지게 된 것은 이 콩고와 에디오피아 지역인 이쪽이 되는 겁니다. 이 가만히 보시면 이따가 이 경계선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온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커피가 언제 들어왔는지 한번 먼저 또 짚어볼까요? 한국에서는 1895년 을미사변 당시에 러시아 공사관에서 피신해 있던 고종 황제가 처음 커피를 마셨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종은 세자와 함께 1년간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면서 커피를 마셨고 궁중의 달의 의식까지 사용하도록 했을 만큼 커피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누가요? 고종 황제가요. 그러면서 커피를 계속해서 마시면서 외국 공사들과 면회까지를 같이 가지면서 차 한 잔 내오거라. 그런데 예전에는 다과나 혹은 전통차를 가지고 나왔는데 커피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일반 민가에서도 외국인 선교사들이 상인들을 통해서 커피가 파급이 되었고 흔히 양탕국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국자가 붙여졌다는 소리는 물이 있다라는 소리였겠죠.
독일인 손탁이 정동구락부라는 최초의 커피점에서 커피를 팔기 시작을 했고 이후에 1910년부터 명동의 충무로, 종로 등지에서 커피점들이 생겨나면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 뒤에 8.15 해방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미군 부대에서 원두 커피와 일회용 인스턴트 커피들이 대량 공급되면서 그런데 이 일회용 인스턴트 커피는 지금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한국의 브랜드의 커피 형태하고는 좀 다릅니다. 공급이 되면서 대중들이 즐기는 기후음료가 되었고 정작 1970년대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인스턴트 커피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후반부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미군 부대에서 판매가 되던 일회용 인스턴트 커피하고 우리나라의 인스턴트 커피의 개념은 좀 틀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커피의 품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죠. 예를 든다면 젓가락을 쓰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몇 개 안 되죠. 일본, 중국, 한국. 그런데 젓가락의 크기도 다르고 재질도 틀리는 것처럼 이 커피를 좋아하긴 하지만 커피의 품종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커피의 품종은 아라비카라는 품종이 있고요. 로부스타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아라비카, 로부스타. 맛과 품질과 또 나오는 지역이 전혀 틀립니다. 아라비카는 부드럽고 향이 있으며 로부스타 종에 비해서 단맛과 신맛과 감칠맛이 뛰어나서 향이 많이 나면서 가격도 비싸고 카페인 함유량이 로부스타보다는 적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커피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중남미 국가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콜롬비아에서 생산된 것이 품질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고에서도 보시면 콜롬비아 사람이 나와서 아주 맛있게 먹는 듯한 표정을 짓고 콜롬비아산 커피를 사용한다라는 얘기를 하죠. 바로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에서 생산된 그런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이 아라비아 커피가 있고요. 카페인의 함량이 다소 높으며 쓴맛이 강하고 향이 부족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커피, 그것은 바로 이제 로부스타라고 합니다. 쉽게 생산할 수 있는 경제적인 원두 커피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맛이 살짝 떨어지기 때문에 아라비카보다는 생산량이 현저하게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보통 인스턴트 커피의 주 원료로 사용을 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그 중에서도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로부스타가 있고요. 자, 두 가지 아라비카와 로부스타, 두 가지의 커피, 물론 여기에 두세 가지가 더 있기도 합니다. 소량 생산이 되긴 하지만 커피의 품종이 다양하게 있다는 것은 사실이죠. 일일이 다 짚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두 가지만 일단 짚어드리고 상식적으로 또 알아보죠.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커피가 어떻게 생겼나라고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제작 과정에 따라 어떤 모양으로 변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커피가 처음에는 이렇게 포도송이 열매처럼 주렁주렁 열려 있죠.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익어가면서 점점 색깔이 빨갛게 주홍 색깔로 이렇게 변해 갑니다. 이것을 다 이제 익은 거를 따고 오면 이런 색깔이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것을 이제 예전의 전통 방식으로 본다면 이제 갈겠죠. 맷돌 같은 데처럼 돌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껍질이 벗겨지면서 이렇게 하얀 부분에 우리가 말하는 메주콩 같은 색깔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제 커피를 볶겠죠. 볶고 나면은 색깔이 이제 변하면서 커피가 구수하게 익어가고 타는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 커피가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원두 커피가 되는 거죠. 이 원두 커피의 반응까지 보이기 전까지 이렇게 색깔들이 변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그 커피의 품종과 재배지가 대체로 전 세계에서 세 군데에서 가장 많은 커피를 재배한다는 걸 좀 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콜롬비아, 브라질, 베트남입니다. 이 현재 브라질이 제1의 커피 생산량을 가지고 있고요. 아라비아 로부스타라는 품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베트남, 세계 제2의 커피
커피 생산량으로서 로부스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품종을 생산하고 있으면서 세계 두 번째, 그리고 세계 세 번째로는 콜롬비아, 세계 3위의 커피 생산량과 수프리모와 엑셀소라는 품종으로서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커피 품종을 이렇게 재배하고 있는 3대 나라가 굉장히 많은 생산을 하고 있는데, 분포 지역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대략 날씨가 25도인 지역, 30도인 지역 사이에서 보통 커피가 가장 많이 재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리고 저기 위에 미국, 캐나다, 뭐 핀란드, 유럽 쪽에 이쪽 지역에서는 커피가 나온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상품 판매로서의 커피가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많이 못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커피는 브라질과 베트남과 콜롬비아에서 생산이 되는 이 지역에 위치한 나라들에서 커피의 품종과 좋은 품종의 커피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짚어드리고요. 다음 세계 커피 10대 브랜드 한번 볼까요? 물론 이것은 이제 이 브랜드를 종합해서 서치를 한 그러한 기관과 또 날짜에 따라서 조금 틀리겠죠. 이 커피 세계 브랜드는 제 첫 번째 우선적으로는 스타벅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쭉 가서 미국에서는 또 많이 먹고 있는 던킨 도너츠가 있죠. 더 차이나, 더 커피 빈 앤 티 립스는 이제 중국 쪽에서 인구가 많기 때문에 많이 소비가 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일리라는 것도 한국에 많이 소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티바나도 미국과 일본, 한국 쪽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 스타벅스 소유의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서는 이제 폴란드 스프링스라는 쪽의 커피도 현재 세계 10대 브랜드의 순위에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스타벅스 아니면 일반적으로 델리카트슨, 즉 델리합에서 나오는 커피 혹은 이 던킨 도너츠를 많이 먹죠. 커피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커피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각성과 집중력의 향상을 해줍니다.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해서 각성과 집중력을 상승시켜 주죠. 체력 향상도 된다고 합니다. 카페인은 지구력을 높여주고 근육의 지구력 손실을 지연시켜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 커피에는 많은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우울증 예방도 된다고 하네요. 일부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커피의 섭취는 우울증 위험을 줄여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 건강 촉진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는 좀 못 들어보셨죠? 커피는 간 질환 예방과 관련된 연구에서 양호한 결과를 보여줄 때가 많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당뇨병 예방인데요. 물론 설탕을 타셔서 또 아니면 시럽을 타셔서 드신다면 당뇨병 예방에는 관계가 없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블랙 또 커피 자체만 드시는 방법으로 한다면 몇몇 연구에서는 정기적인 커피 섭취가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을 낮춰준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단점이 이겠죠. 장점이 있으면 뭐든지 단점이 있을 텐데 과하면 좋은 것만 못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수면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해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죠. 커피는 오후에는 난 절대 안 마셔. 오후에 마시면 잠 안 와. 밤새, 꼬박새 뭐 이런 분들이 계시죠. 과도한 커피의 소비는 잠재적으로 불면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오히려 또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카페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촉진할 수 있어서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스트레스의 수준을 높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소화불량, 소화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커피에 포함된 산성 물질 때문에 소화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제가 그렇습니다. 불안 및 심장 조작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도한 카페인의 소비는 불안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일부 사람에게는 심장 박동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중독성, 뭐 널리 알려진 거죠. 카페인은 중독성이 있을 수 있으며 급격한 중단이 두통과 피로감, 집중력 저하 등을 오히려 또 반대로 유발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칼슘의 흡수를 감소한다는 부분도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카페인은 칼슘의 흡수를 감소시킬 수 있어서 과도한 소비는 뼈 건강에 오히려 부정적이다라고도 하네요.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카페인 섭취 후 혈압이 상승하는 현상을 경험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사람마다 depend person이라고 해서 좀 케이스가 다르긴 하죠. 하지만 이러한 경우들도 있다라는 점이 참조가 되시기 바랍니다. 단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한국의 내용을 좀 알아볼까요?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몇 위 정도의 커피 소비량이 되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커피 믹스와 커피 캔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의 커피는 세계인의 입맛이라는 내용인데요. 커피는 세계에서 물, 차와 함께 가장 많이 마시는 인류의 3대 음료라고 합니다. 표현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진짜 원두를 로스팅해서 추출하는 커피가 대중화가 됐죠. 그래서 보통 요즘에 웬만한 샵이나 또 보통 사무실에 가더라도 커피를 원두를 로스팅해서 먹는 그 커피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90년대 이전까지는 커피는 당연히 타먹는 것, 즉 인스턴트 커피가 전부라고 생각을 했었죠. 당시에는 이제 이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둘둘둘, 뭔지 아십니까? 둘둘둘, 커피 둘, 설탕 둘, 프림 둘. 자, 프림이란 말은 한국밖에 안 씁니다. 아시죠? 이렇게 타시는 것들이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커피는 집에 손님이 오면 바로 타주게 되는 고급 음료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인스턴트 커피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인스턴트 커피요. 커피 믹스 기준 1인당 연간 122잔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런 유별난 인스턴트의 커피 사랑은 초유의 발명품으로서 세계에 알려져서 바로 커피와 설탕, 프리마의 꿀조합이 봉지 하나에 담긴 커피 믹스라는 게 널리 알려집니다. 그래서 한간의 소문으로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발명을 한 훈민정음, 또 거북선, 팔만대장경 그런 것들 다음에는 커피 믹스다라는 얘기도 한간에 얘기가 되고도 있습니다. 자, 이 내용 한번 보실까요? 맥스웰 하우스 커피 기억나십니까? 이 맥스웰 하우스 커피가 세계 최초로 생산이 되고 한국 내에서 판매한다라는 내용으로서 1970년 9월 10일 날짜 동아일보에 신문 광고를 냈었던 5단통 광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는 마찬가지로 인스턴트, 그런데 이제 옆에는 뭐냐면 커피가 아니라 코피죠. 코피라고 해서 인스턴트 커피를 마찬가지로 12월 12일 날짜에 1970년도에 매일경제신문에 광고를 냈었던 인스턴트 코피, 맥스웰 하우스. 자, 이러한 부분이 인스턴트 커피의 시작점을 알립니다. 처음에 나왔었던 맥스웰 인스턴트 커피와 함께 동서식품의 커피 믹스라고 해서 이제 커피가 슈가가 적은 저가당과 함께 이러한 형태로 인스턴트 커피가 출시가 됐죠. 이 제품을 보시던 세대들 많이 계시죠? 또 지금도 어느 정도 비싼 패키지로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편의점이나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따뜻한 온장고에서 데워가지고 먹게 되는 커피, 캔커피, 그리고 기차를 타거나 고속버스를 타고 휴게소에서 먹게 되는 또 인스턴트 커피. 이 커피는, 인스턴트 커피는 어디서 발명이 되었을까요? 바로 일본입니다. 1960년대들은 전 세계적으로 병 위주의 유통제품이 이 캔으로 우후죽순 바뀌던 때였다고 합니다. 자동 판매기에서 음료를 판매하기에 적합한 캔은 자동 판매기 보급이 확대되던 당시의 상황과 잘 맞아떨어졌고, 무엇보다도 1962년에는 지금의 음료용 캔에 사용되는 스테이 온 탭 방식의 이전형이자 40대, 50대 이상 연령에게는 어릴 적 또는 젊었을 적의 캔 음료의 개통 방식이었던 이지 오픈 엔드 방식이 처음 등장을 하면서 캔 오프너 없이 쉽게 캔 음료를 딸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똑딱 빼서 캔을 오픈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커피 역시 캔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인스턴트 커피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고 또 집 또는 카페 식당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그 커피, 북미와 유럽에서는 인기가 빠르게 다시 사그라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스턴트 커피로 커피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인 일본에서는 최초의 캔커피가 내온 이래로 현재 전 세계에 캔커피를 만들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이 이 화면에서 보이는, 이 사진에서 보이는 세계 최초의 캔커피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지면서 전 세계의 커피 소비량을 한번 지켜볼까요? 전 세계의 탑 10개 나라
커피를 먹고 있는 나라를 한번 짚어봅니다. 처음에는 이제 미국이죠. 미국의 인구가 아무래도 많고 커피가 주식이 일부이기 때문이죠. 우리야 뭐 주식의 일부라고 한다 그러면 쌀이죠. 그런데 보통 2020년에서 2021년도에 랭킹을 본다 그러면 미국, 브라질, 일본, 인도네시아, 그리고 추운 지방에 사는 러시아, 캐나다, 이디오피아, 아까 커피의 생산국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디오피아, 그리고 이제 필리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먹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 그리고 한국 사람입니다. 물론 이 2513과 26982의 갭은 좀 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0년, 2021년 이 팬데믹 기간 동안의 랭킹을 본다 그러면 한국이 이 랭킹에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상황을 쭉 봤을 때 한국을 한번 볼까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우스 코리아에서 우리나라가 2017년에서 18년에 2371의 수치를 가지고 있다가 2020년도에서 2021년도에는 2513으로 해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다른 나라들도 다 꾸준히 소비를 하고 있고 증가를 하고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랭킹에서는 그래도 10번째 안에 드는 커피 소비국이다 라는 점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더 길게 말씀을 드리고 정보를 드릴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만 해도 좀 길다고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영상에서는 커피의 전체적인 상식의 내용, 캔커피가 언제 나왔고 우리나라의 믹스커피가 현재 언제 개발이 돼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가 되었는지, 그리고 커피의 종류, 커피는 어떻게 개발이 되고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은 생산을 하는지까지 짚어봤습니다. 상식이 좀 되셨습니까? 자, 오늘의 열린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의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놓치지 마시고요. 열린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